정년 퇴직하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 버스 기사나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연봉 5천이래. 정년 63세까지 보장이래. 나이 많아도 받아준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당신 얘기가 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대기업 부장님 하다가 은퇴하고 버스 운전대 잡았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뭘 알고 시작해야 하는지, 버스 기사라는 직업의 진짜 실체를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버스 기사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자격증 딱 하나면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둘째, 마을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게 다 완전히 다른 직업이에요. 셋째, 연봉 5천의 진실. 넷째,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혹시라도 퇴직금 떼일 뻔했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까지. 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일종 대형 면허 있으니까 바로 버스 몰 수 있겠네? 아니에요. 일종 대형은 그냥 입장권 한 장일 뿐이에요. 버스 기사로 취업하려면 실제로 챙겨야 할 게 8가지나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일종 대형 운전면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승용차 몰던 일종 보통 면허로는 버스 못 몹니다. 참고로 일종 보통으로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으면 일종 대형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둘째, 버스 운전 자격증. 이게 핵심이에요. 나라에서 보는 시험인데 총 80문제 중에 48문제. 그러니까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과목은 교통 운수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이렇게 4개예요. 응시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고요. 응시료는 11,500원, 자격증 발급은 만원, 문의는 1577-0990입니다. 셋째, 운전 정밀적성 검사. 반응 속도, 판단력 같은 걸 보는 검사예요. 승객 태우고 운전하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넷째, 여객 운수 종사자 신규 교육 수료증. 다섯째, CNG, 도시가스 차량 운전자 교육 수료. 요즘 버스가 대부분 천연가스 차량이라 이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해요. 여섯째, 운전 경력 증명서. 그동안 사고 없이 운전 잘 해왔는지 증명하는 서류죠. 일곱째, 채용 건강검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시력, 혈압, 지병 여부 다 봅니다. 여덟째,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수료. 자, 어떠세요? 면허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오셨다가 이 리스트 보면 다들 놀라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으면 대부분 다 통과하는 과정들이에요. 다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미리 아셔야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아마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본전 뽑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버스 기사 하면 그냥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근데 아니에요. 버스 기사는 크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이게 그냥 버스 크기 차이가 아니라 월급도, 근무 방식도, 안정성도 전부 다른 세계의 직업이라고 보셔야 해요. 하나씩 솔직하게 까볼게요. 먼저 마을버스. 동네 좁은 골목 다니는 그 작은 버스요. 여기가 사실 대부분의 초보 기사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자리예요. 왜냐? 일종 대형 단지 1년이 안 됐어도 실무 경험이 거의 없어도 취업이 되거든요. 예전엔 마을버스도 화물차 운전 경력 있어야 받아줬는데 요즘은 사람이 없어서 초보도 받아요. 얼마나 사람이 없냐면 60대면 막내 취급받고 70대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나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문이 넓은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는 100% 민영제예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별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처우가 천차만별이고 솔직히 말해 대부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월급은 세후 290만 원 선. 근데 이게 편하게 버는 290만 원이 아니에요. 한 달 30일 중에 26일을 풀타임으로 뛰어야 이 정도예요. 근무는 보통 오전 쪽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에서 2시, 오후 쪽 오후 1시부터 자정으로 나뉘고 주 6일 일하고 교대해요.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전국 마을버스 기사 수가 5년 만에 3,500명대에서 2,700명대로 27%나 줄었어요.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현직 기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을버스는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경력 쌓아서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게 정석 코스거든요. 두 번째, 시내버스. 우리가 매일 타는 그 파란 버스, 초록버스요. 버스기사 연봉 5천이라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내버스는 세전 약 5천만 원 연봉이 가능하고 실수령은 월 350만 원 정도예요. 여기가 왜 좋냐면 상당수 지역이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준공영제가 뭐냐? 쉽게 말해 나라,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버스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4대 보험, 퇴직금 당연히 나오고 자녀 학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회사도 많아요. 특히 서울이 연봉이 제일 높아요. 서울은 100% 준공영제라서 하루를 2명이 나눠 도는 1일 2교대로 운영돼요. 그 다음이 경기, 그 다음이 광역, 지방 순서고요. 참고로 경기 지역은 아직 격일 근무제로 도는 곳이 많은데 이 격일제가 왜 문제인지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내버스는 완벽하냐? 아니에요. 솔직한 단점 2개만 짚을게요. 첫째, 매달 월급이 들쭉날쭉해요. 조기 출근 수당, 심야 수당, 유급 수당,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이번 달은 왜 적지? 하는 일이 생겨요. 둘째,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호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1년 차 기사나 20년 차 기사나 월급이 거기서 거기예요. 회사원처럼 오래 다닌다고 월급이 쭉쭉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대기업에서 매년 연봉 오르는데 익숙하셨던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지점이에요. 마지막, 고속버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 큰 버스요. 솔직히 처우로만 따지면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연봉이 세전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가요. 그 달에 얼마나 운행했는지, 심야 운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속버스는 연차가 쌓이면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아까 시내버스는 호봉이 없다고 했죠? 고속버스는 그래도 근속을 좀 인정해줘요. 큰 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이에요. 학자금, 퇴직금, 상여금도 대부분 나오고요. 근무는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인데 그렇다고 15시간 내내 운전하는 건 아니에요. 단거리는 1시간 30분 운행하고 1시간 이상 쉬고 장거리는 4시간에서 5시간씩 휴게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럼 단점은 집을 자주 비워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전주 노선을 운행한다 치면 아침엔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 운행이 전주 도착이면 그날은 전주에서 자고 와야 해요. 가족과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문제라 배우자분이랑 꼭 상의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자, 정리할게요. 마을버스는 문은 넓지만 처우가 약해서 경력 쌓는 자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 안정적이고 연봉 5천의 주인공이지만 호봉이 없어요. 고속버스는 처우가 제일 좋고 연차도 인정받지만 집을 자주 비웁니다. 나는 버스기사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 셋 중에 뭘 할 거야를 정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이게 오늘 영상의 절반이에요. 자,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돈 얘기. 근데 오늘은 남들처럼 연봉 5천하고 끝내지 않을게요.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세전이랑 실수령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세전 금액이에요. 여기서 4대 보험이랑 세금 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월 350만 원 안팎이에요. 1년으로 치면 대략 4,200만 원 정도가 손에 들어오는 셈이죠. 5천이라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직장이든 세전과 실수령은 차이가 나니까요. 다만 5천 벌어서 5천 쓴다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아셔야 살림 계획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매달 월급이 똑같지 않다는 거. 시내버스는 조기 출근 수당, 심야 수당, 유급 수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이번 달엔 심야 운행 많아서 좀 더 받고 다음 달엔 좀 덜 받고 그래서 월 고정 수입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 변동성에 처음엔 좀 당황하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호봉이 없다는 게 은퇴자에게 왜 특히 중요한가?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그림에 익숙하시죠? 처음엔 좀 적어도 해가 갈수록 연봉이 오르고 승진하면 확 뛰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적어도 몇 년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계산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버스 기사, 특히 시내버스는 그 계산이 안 통해요. 1년 차나 20년 차나 월급이 거기서 거기예요. 물론 물가 오르는 만큼 임금 협상으로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확 뛴다는 개념 자체가 약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은퇴하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크게 오를 미래를 보고 오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월급이 앞으로도 대체로 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야 실망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월급으로 생활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계산이 오히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관점의 문제예요. 자,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알맹이에요. 다른 데선 잘 안 해주는 얘기 제가 다 해드릴게요. 겉만 보고 뛰어든 분들이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이유 여기 다 있어요. 첫째, 격일제 근무의 함정. 앞에서 서울은 1일 2교대라고 했죠. 근데 경기 지역 같은 곳은 아직 격일제로 도는 데가 많아요. 격일제가 뭐냐면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통으로 일하고 그 다음 날 쉬는 방식이에요. 일하고 하루 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싶죠? 근데 그 하루가 진짜 길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하루를 통으로 운전하는 거라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격일제가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업 전에 여기 근무 형태가 2교대냐 격일제냐는 꼭 물어보셔야 해요. 둘째, 출퇴근 시간이 매일 달라요.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뉜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매일 배차 순번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새벽 출근, 내일은 오후 출근, 이런 식이라 생활 리듬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몸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셋째,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로 커리어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힘들게 마을버스에서 경력 쌓아서 시내버스에 취업했는데 큰 사고 한 번 나면 해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쌓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객 수십 명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직업이라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리스크도 커요. 이건 조심하면 되지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직업 자체가 안고 가는 무게예요. 넷째, 화장실 문제. 웃을 일 아니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직 기사님들이 진지하게 하는 고충이에요. 정해진 노선을 시간 맞춰 돌아야 하니까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요. 특히 대도시 출퇴근 시간대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광이 예민하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겪으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거든요. 다섯째, 그리고 마을버스라면 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 아까 마을버스는 100% 민영제라 회사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마을버스 회사들 중에 임금이 밀리거나 퇴직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떼인다고? 네, 안타깝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떼일 뻔한 퇴직금,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도 나는 버스기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럼 취업 전에 이 5가지만은 꼭 체크하고 결정하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6개월 뒤 후회를 막아주는 질문들이에요. 하나, 이 회사 준공영제인가 민영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준공영제, 주로 시내버스는 나라가 재정을 받쳐줘서 임금, 퇴직금이 안정적이에요. 반면 100% 민영, 주로 마을버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회사 알아볼 때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둘, 근무 형태가 2교대인가 격일제인가? 내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보세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격일제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셋, 내 건강. 이 일을 버틸 수 있나? 체형 건강검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력, 혈압, 지병, 그리고 아까 말한 화장실 문제까지. 승객의 안전이 내 손에 달린 직업이라 내 몸부터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해요. 넷, 이 월급으로 우리 집 생활이 되나? 호봉이 크게 안 오른다는 걸 감안하고 지금 이 실수령액이 앞으로도 대체로 이 수준이라고 놓고 계산해 보세요. 미래의 인상분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섯, 가족이 동의했나? 특히 고속버스는 집을 자주 비워야 하고 시내버스도 출퇴근 시간이 매일 달라요. 이건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이 바뀌는 일이에요.
꼭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이 5개 질문에 다 괜찮다는 답이 나오면 축하해요. 당신은 준비된 거예요. 자, 마지막 파트.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특히 마을버스나 사정 어려운 회사에서 일하시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엔 임금 채권 보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회사가 돈을 안 주거나 망해버려서 내 월급, 내 퇴직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나라가 사장 대신 먼저 주는 제도예요. 그 돈을 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데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개정돼서 더 좋아졌어요.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대지급금은 2종류가 있어요. 첫째,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이 회사가 임금을 안 줬다고 확인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간이라고 불러요. 개정된 상한액이 이래요. 밀린 임금, 휴업수당 포함해서 최대 700만 원, 밀린 퇴직금도 최대 700만 원. 그래서 둘 다 합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금을 통째로 떼일 뻔한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죠. 둘째,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거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예요. 이건 나이대별로 상한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50대에서 60대 초반이면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월 3,330만 원에서 3,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돼서 최대 2,1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로 연락해야 하느냐? 이거 받아 적으세요. 첫째,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 임금이나 퇴직금 못 받으셨으면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참고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 주면 그때부터 체불로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 마시고 안 나오면 바로 1350에 전화해서 진정을 넣으세요. 진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제 돈을 안 줍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둘째, 인터넷이 편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자녀분이나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분 도움 받으셔도 좋고요. 셋째, 돈 걱정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변호사 써야 하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을 도와줘요.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흘린 땀의 대가예요. 회사가 안 준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라가 대신 받아주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버스기사라는 직업, 겉부터 속까지 다 파헤쳐봤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버스기사는 정년 걱정 없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정직한 직업이에요. 준공영제 시내버스라면 처우도 안정적이고요. 이건 분명한 장점이에요. 근데 동시에 연봉 5천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세 종류가 다 다르고 호봉도 없고 근무 형태와 건강 문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제가 오늘 겁주려고 이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면 오래 버티고 모르고 들어가면 6개월 만에 후회해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 생기면 오늘 알려드린 1350과 132 그리고 2026년 새로 바뀐 대지급금 제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은퇴 준비하시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 미리 아는 사람이 손해 안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